자,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앞에서 두 번째 시간에 포문을 배웠으면 이번에는 while문이라는 걸 한번 배울게요. while문. 자, while문을 배우기에 앞서 문법적으로 어떤 건지 보고 얘도 포문하고 비교할 거예요. 그리고 while문을 배우면 우리가 오늘 배운 어떤 제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흐름을 제어하는 거랑 흐름을 제어하는 것 중에 이렇게 반복하는 거랑 어떤 조건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안 하고 그걸 다시 통합적으로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while ex01이라고 하고 당연히 메인이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코드를 작성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품은 만들 때도 자동 툴의 도움을 받았고요. 포문을 작성할 때도 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while문도 마찬가지. 스위치도 그랬죠. 자, 그럼 while문도 WHI까지만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첫 번째 거 우리가 현재 배우진 않아요. 중급의 중급 부분에서 배우는 거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이 상태를 봅니다. 컨디션? 자, 얘는요. 이 컨디션에는 뭐가 오냐면 얘도 아까 그 포문처럼 얘도 자 근데 얘는 이 포문하고 딱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여기가 while이 아니라 if면 어떻게 돼요? 똑같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순환문인데 그럼 어딜 순환하냐? 이 블럭을 순환하는데 컨디션 얘가 true면 얘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 컨디션을 제가 불린형으로 해서 만약에 true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true라고 하면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그냥 while문이니까 그냥 WH 요렇게 하고 요거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라고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true가 아니라 false로 초기값 세팅해 볼게요.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 종료라는 것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죠? 왜? 컨디션, 조건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저 while문이라는 우리가 포문과 다른 저 순환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행을 못했어요. 자, 그러면 얘를 true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true. 자,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무한루프입니다. 프로그램 안 죽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돌죠. 그죠? 계속 실행되잖아요. 왜 계속 실행돼요?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럴 때는 요거를 통해서 강제로 죽여주셔야 돼요. 강제로 죽였습니다. 자, 그럼 설명을 할게요. 이 while이라는 요 키워드가 나오면 포문처럼 순환문인데 얘는요, 요 블럭을 순환해요. 그런데 어떻게? 처음 시작부터 요 조건을 봅니다. 조건이 참이면 요 블럭 안에 있는 문장을 실행하고 이 블럭의 끝에 도달하게 되면 그냥 다음 라인으로 이렇게 쭉쭉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순환문이기 때문에 포문처럼 얘도 처음으로 돌아가요.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어떻게 돼요? 매번 요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요 프로그램의 끝에 도달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요 상태를 보고 참이네? 이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한 바퀴 다시 또 참이네? 그럼 얘는 순환문이 계속 순환하면서 상태를 체크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무조건 true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순환문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무한 루프예요. 오류죠. 논리적인 오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불린형이 아니라 int로 하고 조건을 줘봅시다. 그래서 얘는 (5) 보다 작다. 그리고 컨디션이라는 애를 그대로 출력을 해요. 자, 그럼 이거 다 된 건가요? 아까랑 다른 게 없어졌어요. 왜요? 얘도 실행하면 이렇게 되죠. 못 벗어나죠. 여기를 엄청난 고속으로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강제로 죽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 요 코드의 의미가 뭐예요? 자, 처음에 컨디션은 0이었죠. 0인 상태로 0은 5보다 작으니까 요 while문 안에 들어와서 문장을 실행하고, 그래서 0이라고 출력하고 문장 끝을 만났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상태를 보는데, 컨디션 변수는 여전히 0이니까 요 문장을 계속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럼 여기다가 컨디션하고 요렇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0, 1, 2, 3, 4) 아, 이거 뭔가 본 거 같지 않아요? 아까? 이 0, 1, 2, 3, 4 나오는 거 아까 보지 않았어요? 봤죠? 얘하고 그러면 그러면 얘를 봤을 때 아까 0, 1, 2, 3, 4 나왔네? 뭐랑 비슷했어요? 포문하고 비슷했죠? 그죠? 그럼 포문하고 얘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포문으로 표현하면 얘랑 완전히 똑같아. I. 그죠? 제가 중간에다가 출력의 그 구분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실행을 했어요. 저 두 개가, 자, 요 while문하고 포문하고 결과는 똑같아요. 5번 순환했어요. 5번 순환했어요. 그죠?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5번 순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쓸 거예요? 아니면 요 코드를 쓸 거예요? 요 코드와 요 코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그냥 5번을 순환시키든 10번을 순환시키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저는 이걸 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좋아 보여요? 이게 좋아 보이나요? 위하고 아래하고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요 포문을 순환하기 위한 모든 조건들이 한 세트로 같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죠? 요 포라는 요 문법 안에 같이 한 세트로 들어있죠? 근데 요 while문은 실제 0부터 4까지 순환하는 건 요 while문이지만 요 while문을 이렇게 0부터 4까지 5번 순환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while문 밖에 변수가 하나 있었고 이 안에서 변수를 증가시켰죠. 즉, 요 코드와 요 코드의 핵심 로직은 지금 여기는 되게 간단하게 한 줄이에요. 요 7번 라인, 이 while문에서 핵심 로직은 7번 라인이고 요 포문에서 핵심 로직은 13번 라인이에요. 그럼 요 포문은 요 로직을 5번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끝났지만 요 while문 형태를 취하게 되면 요 로직을 돌리기 위해서 요 while문 밖에 이런 게 존재해야 되고, 요 로직 끝나고 나서 요 순환문 한 바퀴 돌기 마지막에 요런 게 또 필요해. 쓸데없이. 그죠? 그죠? 그래서 두 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조건문 배울 때 if문과 스위치문의 역할이 틀렸죠. 물론 if문을 스위치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고
스위치 형태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애를 굳이 if문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를 놓는 이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초이스에서 문법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도 뭔가 순환할 때 포문은 이렇게 횟수를 알 때 그럼 while문은 언제 쓰냐? while문은 횟수를 이렇게 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처럼. 그럼 while문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자, 아까 제가 1부터 100까지 곱하는 중에 500을 넘는 순간에 계속 곱할 때 그 숫자가 몇 개인지 찾기 위해서 아까 했었죠? 그죠? 그죠?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걔는 아까 1부터 100까지라고 했지만 실제 30 몇인가에서 딱 끝났잖아요. 그죠? 근데 나머지는 계속 돌았죠. 그걸 찾았지만 계속 돌았죠. 그죠? 그리고 그런 애는 실제 몇 번을 이렇게 순환하다가 값이 나올지 모르니까 되게 넉넉하게 돌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를요, 아예 조건을 true로 줘서 무한 루프를 만드는 거예요. 무한 루프. 그죠? 그리고 int sum은 1이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가겠죠. int condition이라는 값도 1이라고 할게요. 0부터 할까요? 1부터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sum 곱하기 이꼴은 이렇게 하고 if sum이 50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 문장을 끝나면 sum을 출력하는 거. 그렇죠. sum이 아니라 컨디션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복잡하겠다. 죄송합니다. 0이라고 하고 앞에서 할게요. 그래야 진짜 값을 하지. 나중에 하나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6인가? 그렇게 해나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그렇네요. 맞네요. 6이네요. 그죠? 맞아요. 6.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쓰이는 방법이 두 가지 다 순환하는 게 맞는데, 포문은 내가 순환하는 횟수를 알고 있을 때, 그리고 특정 횟수만큼 순환할 때, 그때 포문을 쓰고요. while문은 순환하는데 횟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조건을 만날 때까지 순환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날 때까지. 그게 바로 포문과 while문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포문과 while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좀 외우기 쉽게, 여러분들이 한테 쉽게 다가가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장을 방문했어요. A씨가. 근데 A씨의 목표는 10kg 감량이에요. 감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포라는 코치가 있고 while문에 해당하는 코치를 만났어요. 트레이너 할게요. 포라는 이름의 트레이너와
Y라는 트레이너를 만났어. 그럼 근데 얘는 A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전거를 100번 자전거를 한 일십, 100, 1000, 만번 타래요. 만번 타세요. 그러면 살이 빠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호라는 애는 만번을 자전거를 타라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 너 그러면 하면 10kg 빠질 거다. 근데 Y라는 트레이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이 빠질 때까지 자, 빠질 때 몇 킬로? 10kg 빠질 때까지 타라는 거예요. 그럼 살이 빠질 거라는 거예요. 빠질 거. 얼만큼? 10kg 10kg 빠질 거라는 거예요. 느낌이 뉘앙스 완전 틀리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호라는 애는 그냥 횟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횟수를 알고 있을 때. 그래서 자전거를 그냥 일시 만번 타래요. 만번. 그러면 살이 10kg 빠질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포는 뭐야? 자전거를 타는데 만번을 타는 거 횟수가 있어. 그 딱 만번 타면 끝이에요. 그거보다 적지도 많지도 않고 딱 만번을 순환하는 거예요. 만번을 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하는 횟수가 있어. 상황에 따라서 순환하는 횟수를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알고 있을 때가. 근데 Y라는 애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얘는 그냥 매번 타면서 계속 그 몸무게를 체크하라는 거야. 자전거 타면서. 그러다가 10kg 딱 빠졌다면 어떻게 해요? 중지.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정답은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느낌 오시죠? 포문은 언제 쓴다? 포문은 내가 순환하는 횟수를 알고 있을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Y문은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순환한다.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자, 그럼 이거와 더불어서 앞 시간에 배운 조건문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if는 언제 쓴다고요? if문은 조건, 범위, 여러 조건 결합했을 때 사용 용도가 많으니까 얘가 제일 많이 쓰이죠.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가 있는데 얘는 뭐야?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때, 그죠? 네. 단일 상태나 값으로 판단할 때, 그죠? 단일 어떤 상태나 값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 순환문은 우리가 포문이 있죠? 포문은 어떻게 해요? 횟수를 가지고 순환할 때 그리고 2번 Y문은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특정 조건을 다르죠? 횟수를 가지고 순환할 때 Y문은 조건을 만족할 때. 자, 조건문에서 if는 조건 범위 여러 개의 조건.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는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거 선풍기 1단, 2단, 3단, 4단 할 때 되게 탁탁탁탁 이렇게 떨어질 때.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 같은 거에 뭐 여러분 기계 같은 하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위험 범위 어떤 센서의 값이 얼마부터 얼마 사이일 때는 얘는 뭐 파란불 그 신호 하나 주는 거죠. 파란불 하라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값이 어디까지는 좀 위험해. 그럼 노란불 켜. 그래서 어느 값을 넘어갔어. 그러면 야, 빨간불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죠. 응용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또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위에 메뉴를 눌렀는데 그 메뉴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이런 거. 그리고 옛날에 제가 시연을 할 때 어떤 그 현업에 계신 분이 와갖고 물어볼 때 소스코드를 보니까 그분이 자동차 부품 모비스 관련해서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뭐에서 엔진 오일 관련해서 뭐 하다 그러면 자동차 스위치키에서 자동차의 종류가 현대냐 기아냐에 따라서 현대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현대 해가지고 뭐 또 무슨 차관 이렇게 딱딱 케이스 현대 중에서도 또 무슨 차종이고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질 때 그런 게 이게 스위치 케이스.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온도가 어느 범위부터 어느 범위일 때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타낼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이 포문을 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스위치문 할 때 재밌는 걸 봤어요. 뭘 봤냐면 뭔가 그 문장을 빠져나가는 걸 한번 봤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기 위한 조건이 뭐라고요? 모든 케이스의 마지막에 뭘 붙여주면 좋죠? 그래, 브레이크. 그럼 브레이크라는 뜻이 뭐예요? 뭔가를 멈추죠? 멈춘다는 의미죠? 그게 순환문에 들어갑니다. 순환하다가 끝까지 순환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까 순환문에서도 if문 같은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럼 포문 안에서 if문을 포문도 횟수를 지정하고 돌리지만 그 중간에 내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면 더 이상 순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포문장을 빠져나가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기겠죠. while문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래서 모든 순환문에는 브레이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브레이크를 쓰면 어떻게 되냐? 브레이크를 쓰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순환문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escape하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볼 건데요. 그런데 순환문만에 있는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 continue라는 문장도 있습니다. continue. 도대체 continue는 뭘까? 자,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 포문까지 배웠으니까 두 개를 동시에 써가면서 한번 볼 건데요. 자, 먼저 브레이크 EX01이라고 할게요. 그냥 브레이크문에 대해서 볼 거니까. 그래서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브레이크 EX01. 자, 그리고 여기다가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브레이크니까 브레이크문이 걸릴 수 있는 순환문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포문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포문을 가지고. 자, 포문을 만들 때 포라고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바키를 눌러서 두 번째 이렇게 1, 2, 3로 나오는 얘를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 제가 10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i라는 애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눈에 좀 편하게 0부터가 아니라 1부터 가고 대신에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그럼 요거 실행하면 1, 2, 3, 4, 5, 6, 7, 8, 9, 10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10번 돌아가는 거를 우리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런 걸 한번 해볼까요? 아까처럼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게? sum은 곱하기 이꼴 i라고 하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렇게 sum을 포문이 순환할 때마다 하는데, 자, 아까처럼 만약에 sum이 하다가 곱하기니까 20? 20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얘가 그러면 정말 10번을 다 안 돌고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브레이크 걸어서 빠져나온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하기 전에 이때 당시에 i 값을 한번 찍어 볼게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스탑이라고 할게요. 그냥 스탑. 왜냐면 여기 i가 찍히고 있으니까
원래 요 브레이크 문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1부터 10까지 아까 봤던 것처럼 다 찍힐 건데, 요 순환하는 도중에 요 조건을 만족하면 브레이크, 요 포문을 빠져나가라고 했으니까 1부터 10까지 다 안 찍히겠죠. 실행을 해보면 4번, 그죠? 하나, 둘, 셋, 네 번. 네 번째 돌았을 때 요 값이 곱한 게 20이 넘어가서 요 포문을 스탑시켰어요. 말 그대로 브레이크. 그러니까 네 번밖에 안 돌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while문이든 for문이든 브레이크는 그 순환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이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이 브레이크가 뭔가 빠져나가는데, 그럼 요 if문 요거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얘를 감싸고 있는 순환문 또는 스위치, 거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스위치가 아니니까 순환문 중에 뭐예요? 얘를 빠져나가, 얘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요 if 문장에 있다고 해서 요 if 문장을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요 순환문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얘가 포함되어 있는 순환문,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죠? 얘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자, 여기서 제가 브레이크를 안에, 주석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주석을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과가. 1, 2, 3, 4까지 오고, 요 조건을 계속 만족하니까, 10번까지 돌면서, 요 조건 만족하니까 계속 스탑 출력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10번 다 돌았잖아요. 그런데 브레이크 문장이 있으면, 순환문을 빠져나간다. 빠져나갔죠? 그러니까 1, 2, 3, 4 하고 끝났잖아요. 빠져나갔죠. 그죠? 요거는 while문도 마찬가지는 while문도. 그죠? while문도 마찬가지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뭐 sum이 1이라고 하고, 얘는 true, 무한 루프. 그래서 무한히 반복이 되는데, 얘도 뭐라고 해야 되면, 뭐라고 할까요? 요거는 좀 재밌게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사용자의 입력을 한번 받을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시즈 아웃, 값을 입력하세요. 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할게요. 계속 정수를 입력받는 거예요. 자, 입력받기 위해서 여기서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스캐너라는 타입의 변수 sc는 new 스캐너 한 다음에 system.in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입력받을 수 있는 애를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뭐 이 안에서 만들어도 돼요. 네. 자, int input이라고 할게요. input은 sc.nextInt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냐면 sum에 곱하기 할까요? 플러스 할까? 곱하기는 input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거 붙어야 되죠? 됐어요. 그리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sum이 100보다 커요. 100보다 크면 브레이크, 그래, 브레이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코드를 설명해 드리면, 자, 먼저 입력을 받기 위해서 스캐너라는 타입의 sc 변수를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저 while문이라는 애를 무한 루프예요. 무한히 반복되는 거예요. 저 문장이. 그러면서 매번 저 코드를 실행하니까 처음에 어떻게 정수를 입력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할 거고, 그럼 우리는 적당한 수를 입력을 해요. 그럼 여러분이 입력한 수를 sum이라는 변수가 1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데 걔랑 곱해서 갖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을 입력했으면 처음에 sum은 이제 10이 되겠죠.
근데 10은 100보다 클 때만 브레이크 빠져나가라고 했으니까 10은 10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 안 하니까 Y문을 다시 처음에 가서 조건을 보는데 무조건 true네?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정수를 입력하라고 여러분들 또 요구해.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이 5를 입력했어. 그럼 기존의 sum이라는 변수는 10이 있으니까 10에다가 5를 곱한 값인 50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50은 여전히 10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 안 하니까 저 수납문을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또 정수를 입력하래요. 그 이번에는 다시 한 2를 아니 3을 입력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sum이라는 변수에 여러분이 입력한 3. 자, 그럼 기존의 sum이라는 변수는 50을 갖고 있으니까 3, 55, 150을 갖고 있는 거죠. 150은 이제 if 문장에 걸리죠. 그래서 그 안에 브레이크를 실행하니까 프로그램이 이제 저 Y문을 빠져나가서 더 이상 여러분한테 정수를 입력하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시나리오를 보면 첫 번째 10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5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3을 입력하면 더 이상 정수를 입력하라는 말을 안 할 겁니다. 자, 볼까요? 자, 정수를 입력하라고 해서 10을 입력했어요. 또 입력하라고 해죠? 왜? sum은 10이니까. 그래서 5를 입력했어요. 자, 또 정수를 입력하라고 해죠? 왜? 50이니까. 자, 이때 제가 3을 입력하면 150이 될 거니까 Y문을 탈출하겠죠? 그러면 정수를 입력하세요. 저 말이 안 나오겠죠? 어때요? 그럼 끝났죠? 다 안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Y문은 이 Y문은 몇 번 돌았어요? 3번 돌았지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200, 300 입력하면 한 번밖에 안 돌겠죠? 그러니까 아까 풍문은 적어도 몇 번 돌겠다 횟수를 갖고 있지만 Y문은 상황에 따라서 도는 횟수가 다르겠죠. 왜? 조건에 따라서 순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조건에 따라서. Y문도 순환하지만 횟수를 알고 있을 때는 포문도 순환하지만 횟수를 알고 있을 때는 포문을 쓰고 Y문은 횟수와 관계없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내가 뭔가를 계속 수행하고 싶다. 그럴 때 Y문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요걸 하고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 수납문 한 번 더 할 거예요. 왜냐면 할 게 좀 더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엔 지금까지 배운 걸 한번 종합을 해보는데 형상 수납문 하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continue라는 애를 설명을 안 했네요. 자, 브레이크가 있으면 continue가 있다. 자,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런 미션이 주어졌다. 자, continue는 뭘까? 코드를 보고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continue가 뭔지. 브레이크는 뭔가 빠져나가는데 continue는 뭐예요? 계속 하라는 뜻이잖아요. 계속 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자, 포문을 하나 먼저 볼게요. 두 번째 거. 자, 그냥 대충 10번 돌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우리가 I를 하면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자,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나와야 되죠. 자, 저러면 변수 I가 화면에 어떻게 나와요? 화면에 0, 1, 2, 3, 4, 5, 6, 7, 8, 9라고 나오겠죠? 그죠? 그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if 만약에 I가 오면 continue라고 해볼까요? continue. I가 오면 continue. 요러고 한번 돌려보세요. 자, 먼저 요거 없을 때 원래 돌아가는 코드는 요거예요. 0부터 9까지 나오는 요런 코드죠. 맞죠? 요런 코드예요. 맞죠? 요런 코드. 그런데 잘 보세요. 0부터 9까지예요. 자, 그런데 제가 요 코드를 살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랑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잘 안 보여요? 스무그리 찾기인가? 아까랑 쟤랑 차이. 자, 그러면 헷갈리니까 요거 그대로 해서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10 너무 많다. 두 개 보니까 5까지 합시다. 5까지 하고 대신에 얘는 3이라고 할게요. 3이라고 하고 5까지 하고요. 그리고 두 개 사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띄웠습니다. 자, 위에는 자, 위에 코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제. 자, 위에 코드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요 횟수만큼 다 돌리는 거고, 밑에 코드는 i가 3일 때 뭔가 continue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보면 어떤 차이죠? 3을 안 찍었죠? 3을 안 찍었죠? 자, 위에 코드는 이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위에 거는 0부터 4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자, 밑에 봅시다. 예, 0 나왔어요. 1 나왔어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i가 3이에요. 그러면 3이면 continue죠. continue를 만나면 밑에 코드 무시하고 바로 어떻게 해요? 위로 튀어 올라가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라고요. 밑에 코드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포문의 끝으로 가가지고 바로 그러니까 모든 코드를 다 그냥 점프 뛰어가지고 이 포문의 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 바퀴 돌면서 밑에 이렇게 수행하고 올라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continue라고 하면 뒤에 있는 코드들 무시하고 그냥 한 바퀴 돌아라는 거예요. 한 바퀴 돌아라. 처음부터 다시 해라. 다시 맨 위로 올라가서 to be continue 계속 해라. 그러니까 3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과가 0, 1, 2. 그러면 좀 너무 작으니까 이번엔 10이라고 한 다음에 좀 위에 거 지울게요. 이제 봤으니까.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주문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 이건 0부터 9까지 출력하는 애 중에 3과 7과 8을 제외하고 출력해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3, 7, 8을 제외하고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 4, 5, 6, 9 이렇게 출력해야 돼요. 그러면 3과 5와 i가 이럴 땐 이렇게 쓰는 거죠. 왜 i가 안 나오냐? i가 7이거나 또는 i가 8이면 컨티뉴. 자, 이럴 때는 5와 연산자를 쓰는 거죠. 저 세 개 중에 뭐 하나라도 걸리면 그냥 컨티뉴 하라는 거예요. 컨티뉴. 그러면 자, 처음에 3일 1, 2는 나오고 그 다음에 3이면 여기가 true니까 if은 되겠죠. and가 아니고 오하니까. 오하는 어느 하나라도 참으면 전체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3은 continue한테 걸려서 밑에 안 타고 한 바퀴 다시 위에 돌아버리고 4 출력하고 5 출력하고 6 출력하고 7 갔더니 여기서 걸렸어. continue 돼서 돌아버리고 8도 그 다음에 8 걸려서 돌아버리고 9는 요 세 개의 경우에 속하지 않으니까 출력되고. 자, 그러면 0, 1, 2, 4, 5, 6, 9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제가 버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버그란 뭐냐?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를 실수로요. 이게 잠깐 이 컴파일러가 못 잡는구나. 만약에 실수로 이렇게 했다. 또는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이 if 문에 있는 continue가 실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실행이 되는 케이스가 있나요? 없죠. i가 3이면서 동시에 7인 경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의 의도가 원래는 이거였는데 여러분의 원래 프로그램의 의도가 이거였는데 실수로 이렇게 했어요. 실수로. 그리고 프로그램에 특별한 에러가 나지 않아서 잘못된 걸 여러분이 만약에 몰랐어. 이게 버그예요. 이게 버그라고. 이게 버그. 그죠? 이런 게 버그입니다. 그 버그라는 거는 에러랑 틀려요.
에러는 아예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는 거고, 버그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형태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버그죠. 그죠? 이런 게 바로 버그고요. 그러면 프로그램 하다 보면 당연히 인간이니까 실수를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해서 코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원하는 결과가 잘 안 나오면 디버깅이라는 거라는 겁니다. 디버깅. 원래 이제 중급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쓰는데 잠깐 한번 맛을 보면 우리가 소스 코드를 이렇게 아무리 봐도 잘못된 걸 몰라요. 못 찾아요. 그런데 얘를 실행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요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 요 포문 안에 돌 때 그때 매번 상황을 체크하고 싶어.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요 시점에서 요 라인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지금 우리는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만 보지만 실행 중간에 잠깐 끊고 싶어요. 실시간으로 상태를 보고 싶어. 그럴 때 여기 번호 옆에 보면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마우스로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파란 동그라미가 보여요. 이게 뭐냐?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멈추게 하는 포인트 점. 자, 그럼 우리가 실행할 때 항상 요거 눌렀어요. run 요걸 실행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으면 요 벌레 모양을 실행을 하면 얘는 얘처럼 똑같이 실행이 되는데 브레이크 포인트가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그 부분에 가서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멈춥니다. 볼까요? 액세스 허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 그냥 스위치 눌러요. 그러면 뭐 이런 문장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이 여기서 지금 색깔 나왔죠. 이거 프로그램 여기서 걸린 거예요. 언제? 처음에 자 변수 i는 0이에요. 그죠? 자 0이고 그 다음에 요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씩 보면서 한 단계씩 스텝을 밟아가면서 실시간으로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 이때 변수는 얼마고 내가 원하는 그런 이품은 어떤 상황에서 이 이품은 안에 타기를 원하는데 진짜 타는지 그리고 타기 위해서 요 조건의 값들 현재 값들이 얼마인지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뭐냐면 스텝 인포라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함수나 메소드를 배우면 그 안으로 또 타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필요 없고요. 요거 단축키 F6번을 여기서 누릅니다. 그러면 명령어 단위로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F6번을 누를게요. 그러면 자 여러분한테 질문 드릴게요. 폼문 처음 탔어요. 그럼 i는 0이에요. 0은 10보다 작으니까 이 폼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품문을 만났어요. 근데 이 if문은 어떻게 되어 있죠? i는 3이거나 7이거나 8인 요 세 개 중에 조건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 안으로 들어온대. 자, 그런데 지금 i라는 변수를 갖다 대니까 최초 0이니까 0이죠. 그러면 요거 다음에 어느 문장을 실행하죠? 요 if문 안을 타고 갑니까? 아니면 if문을 벗어납니까? 지금 i는 0이에요. if문 안으로 들어가요? 벗어나요? 벗어나죠? 그럼 진짜 제가 F6번 눌러서 얘 한번 한 단계 실행해 볼게요. 어디로 가나? 잘 보세요. 어디로 가나? 요 색깔이 일로 가죠. 맞죠? 그리고 얘를 실행하면 얘 아직 프린트하기 전이죠? 얘를 실행을 하면 여기 밑에 0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리고 어디요? 폼은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이때 i는 뭐예요? 값이 1로 바뀌었죠? 한 바퀴 도니까 맞죠? 그리고 i가 1일 때는 여전히 여기 안 타죠? 나왔어요. 1 출력했죠? 한 바퀴 돌았어요. i는 이제 2가 됐죠? 2가 됐어도 여기 안 들어가니까 요거 그리고 아직 실행 안 했어요. 실행하고 끝에 만나니까 바로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요 올라가서 밑에 한 칸 내려가면 i는 이제 3이 됐죠? 자 이제 봅시다. i는 3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 아까처럼 여기 바로 여기 시스템 이쪽으로 가나요? 아니죠. 어디로 가요? 라인 번호 몇 번? 9번, 그죠? 자, 가나 볼까요? 얘가 컨티뉴가 바로 명령을 실행해서 그래. 여기 갔는데 바로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3이니까. 그러니까 밑에 거 실행 안 했잖아요. 그리고 i는 이제 4. 여기 안 타니까 출력하고.
자, 이렇게 하는 걸 뭐냐면 디버깅이에요, 디버깅.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코드만 보고 얘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이 찾아줄 때가 있어요. 디버깅 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 코드는 때로는 크로스 체크라고 해서 같이 봐요. 왜냐면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요 코드예요, 요 코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코드.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짰는데, 여기 봐봐, 이상한 게 없는데 왜 그러지? 딱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아, 여기 뭐가 잘못됐네. 그럼, 아, 맞다, 그렇구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원래 개발할 때 코드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남한테 항상 오픈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남의 코드를 봐주는 입장에서도 그 사람한테 코드에 대해서 뭐라고 핀잔을 주거나 잔소리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프로그램 세계에서 불문율은 뭐냐면 코드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하면 안 돼요. 비난하는 순간 그 팀워크는 완전히 깨집니다. 자, 그래서 디버깅은 이렇게 한다는 거를 알고 컨티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브레이크문하고 컨티뉴문까지 같이 배웠습니다. 자, 시간이 한 2분 남았으니까 여기서 종료를 하고 정리를 좀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래서 오늘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우리 보죠? 수요일날은 요거 포문 안에 또 포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중 포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그렇게 해서 이중 포문에 대한 예제를 몇 개 해본 다음에 바로 제어문을 끝내고, 자, 이제 초급에서 사실은 요 순환문부터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어려워하냐, 이 배열부터 어려워요. 배열부터. 그래서 여기부터는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할 겁니다. 예제도 많이 풀어보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 배운 거 잘 이해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 지금까지 배운 거는 앞으로 하는 문법에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어쩔 수 없이 계속 쓰게 돼요. 그래서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